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나머지 배당 귀족주 35개를 알아보고 관련 배당 포트폴리오도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번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소개해드리는 섹터 순서나 리스트에 있는 종목 순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섹터별 배당 귀족주 리스트와 주목할 만한 종목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헬스케어 섹터의 배당 귀족주 8개를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의 대표 배당 성장주로는 해당 종목들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대형 제약사인 에브비와 존슨앤존슨도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헬스케어 섹터다 보니 회사들의 주요 사업은 대부분 제약, 의료기기 등이며 배당률과 배당 성향, 배당 성장률 모두 준수한 편입니다. 헬스케어 섹터의 특징은 경기 변동과 큰 관계없이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헬스케어 섹터의 우량 배당 성장주들은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KVU의 배당 성장률이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해당 종목이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분사된 회사로 아직 배당 지급 이력이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이며 분사 전 통합회사의 배당 연속 성장 이력이 25년 이상 있을 경우 이렇게 배당 귀족주에 함께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헬스케어 섹터 배당 귀족주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우선 대형 제약사인 에브비와 존슨앤존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총수익률을 보면 에브비는 149.64%를 기록하였고 존슨앤존슨은 14.53%를 기록한 만큼 성장성과 주가 흐름 자체는 에브비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종목의 배당 내역을 보더라도 꾸준한 우상향은 동일하지만 배당 성장 속도는 에브비가 더 빠른 편이죠. 현재 배당률도 에브비가 좀 더 높기에 장기적으로 무난한 선택은 에브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존슨앤존슨 역시 안정적인 배당과 점진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꽤나 좋고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는 에브비에 비해 15%가량 더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헬스케어 섹터의 배당주들의 경우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지는 않지만 시장 지수들과의 낮은 상관관계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배당과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소비재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소비재 섹터의 배당 귀족주로는 총 4개가 있으며 종목별로 주요 사업을 보자면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교체 부품을 유통하는 GPC와 주택 개선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LOW, 모두들 알고 계시는 맥도날드 체인점을 운영하는 MC, 할인 소매점을 운영하는 TGT가 있습니다. 여기서 GPC만 제외하면 해당 기업들은 워낙 유명한 편이라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배당 지표들만 보더라도 모두 준수한 성과를 내온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경기소비재 섹터의 배당 귀족주 중에서는 로스와 맥도날드가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로스의 경우 최근 배당 성장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과거에 굉장히 빠른 배당 성장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주택 개선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주택 사이클 등에 따라 실적 사이클이 움직이게 변동성 자체는 조금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준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맥도날드의 경우 장기적인 성장성은 조금 더 낮을지 몰라도 경기소비재 배당 귀족주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배당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금융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의 배당 귀족주 7개를 살펴보면 보험 및 보험 중개업체가 있고 투자관리회사와 신용평가 및 금융데이터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배당 지표는 다른 섹터에 비해 비교적 뛰어난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중 배당 성장률이 10% 내외인 종목들을 보면 우선 보험회사인 AFL이 13.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험 중개업체인 BRO가 10.69%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TROW는 10.29%로 세 번째로 높았으며 SPGI 역시 거의 10%에 근접하는 배당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금융 섹터의 배당 귀족주는 대부분 뛰어난 배당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과거 성과 역시 모두 준수한 편인데요. 특히 배당 성장률 1위, 2위를 차지했던 AFL과 BRO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보험회사인 CB와 CINF 역시 나쁘지 않았고 S&P 500 지수를 발표하는 기업이자 신용평가 및 금융 데이터 기업인 SPGI 역시 괜찮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투자관리 회사인 비엔과 TROW는 5년 동안 거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였는데요. 해당 두 기업은 최근 실적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실적 예상치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만큼 밸류에이션은 낮은 편이며 현재 배당률이 높기에 단순 고배당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성과를 좋게 기대하기는 확실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소재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재 섹터의 배당 귀족주는 금융 섹터와 동일하게 7개가 존재합니다. 소재 섹터의 기업들은 실적 변동성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배당 성향은 낮게 유지하는 듯하며 그만큼 현재 배당률 자체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사업에 재투자하는 금액도 많기에 배당 성장률 역시 높게 가져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재 섹터의 경우 시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에서 높은 주가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처인데요. 과거 5년 총 수익률을 보면 리튬을 주로 다루는 ALB는 300% 이상의 수익률을 단기간에 달성한 적이 있었고 철강 회사인 NU 역시 3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가 현재는 147%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AB의 현재 수익률이 300%에서 33%까지 하락한 경우도 존재하는 만큼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들의 실적,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크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적 변동성이 그나마 낮은 소재 섹터의 배당 귀족주로는 산업용 가스를 다루는 APD와 LIN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섹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배당 귀족주는 각각 에너지 섹터의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인 XOM과 CVX가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당률이 3%에서 4%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물론 시장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크게 변동하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변동성도 크며 배당 성장률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이때 해당 두 기업 중 배당 정책에 더욱 적극적인 회사는 쉐브론이며 더 높은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빌은 그 대신 사업 재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두 회사 간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IT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섹터의 경우 유일하게 IBM만이 배당 귀족주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IBM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1세대 테크 회사로 현재는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 지급을 통한 주주환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성장성은 높지 않기에 IT 섹터에서 IBM을 투자하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IBM의 경우 최근 주가 상승이 꽤나 크게 나타났는데 주가 상승 전에는 배당률이 5%에 달했던 만큼 고배당주 관점에서의 메리트가 있었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배당률 자체도 많이 낮아졌기에 꽤나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츠 섹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츠 섹터 배당 귀족주는 총 3개가 있는데요. 모두 배당 성장률은 낮은 편이고 배당률은 리얼티 인컴이 5.95%로 가장 높습니다. 배당 지급 시기도 리얼티 인컴만 월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배당 투자 관점에서의 메리트는 리얼티 인컴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경우 최근 영상에서 한번 다뤄본 것과 같이 현재 구간은 지표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섹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의 배당 귀족주는 리츠 섹터와 마찬가지로 총 3개가 존재합니다. 이 중 2D의 경우만 배당 성장률이 낮고 과거 실적 성장세가 낮은 편이었으며
ATO와 NE는 꽤나 준수한 배당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세 기업은 모두 과거 주당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2025년 배당 귀족주 66개를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해당 종목들을 활용한 배당 포트폴리오도 예시로 하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에서 2025년 배당 귀족주 66개를 바탕으로 한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IT 섹터의 IBM의 경우 섹터별 특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고, 나머지 9개 섹터에 대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성장성이 높은 CTAS와 BRO를 편입하였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경기 소비재 섹터에서는 준수한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이는 종목들을 각각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재 섹터에서는 철강 회사인 NUE와 산업용 가스 회사인 LIN, APD 중에서 고민을 거친 뒤 최대한 안정적인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 NUE보다 실적 변동성이 적고 LIN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APD를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와 리츠 섹터에서는 배당률을 좀 더 높게 유지하기 위해 CVX와 리얼티 인컴을 편입하였으며, 마지막 유틸리티 섹터에서는 세 종목 모두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그중 배당 성장률이 가장 높은 NE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해본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의 평균 배당률은 2.96%이고 평균 배당 성향은 54.73%, 평균 배당 성장률은 8.91%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나머지 배당 귀족주 35개를 모두 알아보고 해당 종목들을 활용한 배당 포트폴리오를 예시로 구성해봤습니다. 배당 성장주를 선택하거나 찾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배당금을 25년 이상 연속으로 인상한 배당 귀족주들을 우선적으로 참고해 볼 수 있으며, 아무리 배당 귀족주라고 해도 저조한 성과를 낸 종목들도 많기에 오늘 정리해 본 것처럼 기본적인 지표 분석 정도는 진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후 나오는 광고 내용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유안타증권에서 진행하는 치킨 쿠폰 이벤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신규 고객의 경우 계좌 개설 후 국내 주식을 50만원 사고 50만원 팔아 총 100만원을 거래할 경우 치킨 쿠폰을 100% 지급하고 있으니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 화면에 접속 후 화면을 클릭하면 해당 창으로 넘어오실 텐데, 여기서는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방문 경로에는 저희 채널명인 나수풀 입력하신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문자 및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행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거래 금액 100만원을 채우시게 되면 치킨 쿠폰을 100%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